서울 근교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황금빛 노을 실버타운. 이도현은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널찍한 정원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 그동안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짐 옮겨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로비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곳곳에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작가님이시죠? 저는 김하늘 매니저입니다. 입주를 환영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가라니 이제는 은퇴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겨울 끝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어머니도 10번은 읽으셨대요.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지금은 펜조차 들 수 없는 무기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방은 201호였습니다. 거실과 침실, 작은 서재까지 갖춘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실버타운에. 빈 공간에 대고 중얼거린 도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역시나 빈 화면만 그를 맞이했습니다. 머릿속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도 살아가고 싶은 의욕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도현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입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현이 아니야? 돌아보니 대학 동창 최병호가 서 있었습니다. 병호야, 네가 여기 있었구나. 작년에 들어왔어. 혼자 있기 적적해서. 자네도 혼자 왔나? 응. 수연이가 2년 전에. 그랬구나. 미안하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호가 실버타운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꽤 많아. 서예, 그림, 음악. 아, 맞다. 저녁마다 로비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열려. 피아노 연주회? 정미라 씨라고 전직 음대 교수야. 실력이 대단해.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을 때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도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발이 우아하게 쪽진 머리,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고혹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에 넛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인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저분이 정미라 씨야. 병호가 속삭였습니다. 미혼이야? 이혼했다고 들었어.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도현은 미라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를 보는 순간 무언가 쓰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창작 욕구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한 줄을 쓰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2년 만에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어제 연주 잘 들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팽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특히 녹턴을요.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쇼팽의 녹턴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미라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사별하셨나요? 2년 전에요. 그 후로 글을 한 줄도 못 썼습니다. 글을 쓰시나 봐요? 이도현입니다. 한때 소설을 좀 썼죠.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도현 작가님, 겨울 끝에서를 쓰신? 읽어보셨어요? 물론이죠.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이. 두 사람은 문학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도 책을 좋아했고 도연의 작품을 거의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새 작품은 언제 나오나요? 글쎄요. 아직은. 기다릴게요. 좋은 작품은 기다릴 가치가 있으니까요. 미라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피아노 레슨이 있어서. 아, 네. 또 뵙겠습니다. 미라가 떠난 후 도현은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아니,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점심시간 식당에서 만난 병호가 물었습니다. 자네 아침에 정미라 씨랑 얘기하는 거 봤어? 응. 잠깐 인사했지. 조심해. 그 여자 주변엔 복잡한 일이 많아.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혼 사유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 도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커져갔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도현은 다시 로비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미라가 브람스를 연주했습니다. 간주곡이었습니다. 애잔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연주를 듣는 동안 도현은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구상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여인의 이야기,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연주가 끝난 후 도현은 용기를 내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음악을 들으면 글이 써지는 것 같아서요. 정말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큰 도움이 됩니다. 미라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오세요. 드뷔시를 연주할 예정이에요. 꼭 올게요. 그날 밤 도현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년 만에 찾아온 영감이었습니다. 미라를 만난 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은 글을 쓰다가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어. 이상하지?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게. 도현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빈 페이지가 글자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그의 마음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장. 첫 대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매일 저녁 로비에 나가 미라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미라의 음악을 들으면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미라를 닮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현은 도서관에서 미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아, 작가님. 여기도 자주 오시나요? 네. 조용해서 글쓰기 좋아요.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도현은 미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새 곡을 준비하시나 봐요. 네. 다음 주에 작은 콘서트가 있어서요. 실버타운 5주년 기념행사래요. 기대되네요. 꼭 갈게요. 미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작가님은 왜 여기 오셨어요? 집도 있으실 텐데. 도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있기가 힘들어서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혼자 있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해요.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3년 전에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화제를 바꿨습니다. 피아노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5살 때부터요. 어머니가 피아니스트가 되길 원하셨어요. 꿈을 이루셨네요. 글쎄요. 전 그저 피아노 교사였을 뿐이에요. 대단한 피아니스트는 아니었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미라 언니. 여기 계셨네요. 70대 초반의 활달한 여성이었습니다. 박영자였습니다. 아, 이도연 작가님도 계시네. 제가 작가님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영자가 책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의 대표작 겨울 끝에서였습니다. 이런 준비까지 하셨네요. 항상 들고 다녀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도연이 사인을 하는 동안 영자가 미라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작가님이랑 잘 어울려요. 둘이 사귀면 어때요? 미라가 당황했습니다. 영자씨, 무슨 소리예요? 아니, 둘 다 혼자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런 게 인연이죠. 도연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도연이 자리를 뜨자 영자가 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은 분이야.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영자씨, 난 그런 거 생각 없어요. 왜요? 아직 젊은데? 인생 2막을 혼자 보낼 거예요? 그냥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요? 전 남편 때문에. 그 인간은 이미 과거잖아요.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 씨는 몰라요. 내 과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언니,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그때 도연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어머, 작가님 센스 좀 봐. 영자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영자가 윙크를 하며 사라졌습니다. 도연과 미라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시끄러운 친구예요. 미라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활기차서 좋네요. 도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전 그저 친구가 필요할 뿐이에요. 미라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겠어요. 그저 가끔 커피 마시고 책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는 친구면 충분해요. 미라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친구가 필요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젊은 시절 문단 생활을, 미라는 음악 공부를 위해 유학 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리에 계셨어요? 네. 5년 정도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왜 돌아오셨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났죠. 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도연은 일찍 로비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앞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병호였습니다. 일찍 나왔네. 자네도. 정미라 씨 연주가 그렇게 좋아? 음악을 들으면 글이 써져. 병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음악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도연아, 우리가 몇 년인데. 자네 눈빛이 달라졌어.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친구야. 친구? 그럼 다행이고.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상처받을 수 있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병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미라 씨 전 남편이 재벌 2세야.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미라 씨가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
도연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드뷔시의 월광이었습니다. 달빛처럼 몽환적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미라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연주하는 걸까?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연주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도연은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웠어요. 감사해요. 매일 들어주셔서. 내일은 뭘 연주하실 거예요? 글쎄요. 신청곡을 받을까 해요. 그럼 저도 신청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뭘 듣고 싶으세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이요.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정말요? 우연이네요.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미라가 혼자 연습할 때 그 곡을 치는 걸 몰래 들었었습니다. 내일 들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미라가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그녀와 커피를 마셨다. 친구가 되기로 했다. 하지만 왜일까? 친구라는 말이 이렇게 아쉬운 건 이 나이에도 가슴이 설렐 수 있다는 게 놀랍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다. 나에게도 아직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 우리는 친구로 충분하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미라가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이도연 작가랑 정미라 씨 요즘 자주 붙어 다닌대. 도서관에서도 같이 있고 정원에서도 산책한다더라. 나이 들어서 연애라니 보기 좋네. 글쎄 좀 그렇지 않아? 다 늙어서 무슨. 실버타운 식당은 소문이 진원지였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여러 테이블에서 두 사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도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작가님, 우리 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해하면 어때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도연은 담담했지만 미라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전 소문나는 게 싫어요. 그런 관심 받는 게 부담스러워요. 알겠어요.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301호에 사는 윤 여사가 앞장서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정미라 씨가 작가 돈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혼녀가 혼자 사는 남자한테 들이대는 거 보면. 에이, 그래도 정미라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조용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런 말들이 미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일부러 늦추고 로비 연주도 줄였습니다. 도연은 그런 미라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라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작가님은 몰라요. 전 이미 한 번 소문의 중심에 서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입주민 간 이성 교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성 교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80대 노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스킨십이나 데이트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무슨 과도한 스킨십이란 말인가? 회의가 끝난 후 영자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늙은이들이 다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두 분이 잘 어울리니까 부러운 거예요. 미라 씨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 언니는 너무 여려서 탈이에요. 작가님이 잘 지켜주세요. 영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라의 방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늙은 여우. 미라는 그 글씨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을 떨며 지우려 했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마침 지나가던 도연이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울게요. 괜찮지 않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신고해야 해요. 제발. 더 시끄러워지는 건 싫어요. 미라가 울먹였습니다. 도연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직접 낙서를 지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운영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매니저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신지. 정미라 씨 방문에 낙서가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에요. 김하늘 매니저도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CCTV 확인해 주세요. 범인을 찾아야 해요.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층 복도 CCTV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미라를 위로하려 했지만 미라는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작가님, 우리 정말 거리를 둬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미라 씨, 저도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의 소문이나 시선은 견딜 수 없어요. 도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미라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로비 연주도 가지 않았습니다. 미라도 도서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둘이 싸웠대. 역시 안 맞았나 봐. 이혼녀는 성격이 문제야. 도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미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윤 여사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정미라 씨가 전 남편한테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대요. 그래서 위자료도 못 받았다나 봐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 작가님.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러세요?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아세요? 확인하셨어요? 다들 아는 얘기예요. 다들 안다고 사실이 되나요?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작가님이 뭘 안다고. 저는 압니다. 미라 씨가 얼마나 품이 있고 훌륭한 분인지. 오히려 상처받은 피해자예요. 그때 식당 입구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말을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건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을 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미라가 따라 나왔습니다. 작가님. 미라 씨,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요. 저를 위해 그렇게 말해주셔서. 미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돼요. 도연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 씨,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요. 하지만 이 나이에 남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미라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신경 쓰지 않을래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연의 당당한 모습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줄었고 오히려 두 사람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실 보기 좋아요. 두 분 다 외로우셨는데? 그러게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영자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다들 나이 들어서 사랑 못 해봐서 그래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버타운에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4월 실버타운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사업가 풍의 인상이었고 여자는 화려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호입니다. 아내 오선미입니다. 김하늘 매니저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501호실입니다. 최고층이라 전망이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준호가 미라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라도 그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미라의 전 남편이었고 선미는 그와 재혼한 여자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도연이 로비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미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라씨, 저예요. 괜찮아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전 남편이에요. 짐작했어요. 왜 하필? 왜 여기로 온 거죠? 미라가 흐느꼈습니다. 도연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얘기하고 싶으면 해요. 다 들어줄게요.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와는 25에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였죠. 재벌가 아들이라고, 좋은 조건이라고.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준호도 다정했고 시댁에서도 잘해줬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아이가 7년 동안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앉은 암탈기라고 했고 준호는 점점 밖으로 돌았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준호에게 여자가 생겼어요. 처음엔 모른 척했어요. 참고 견디면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선미 씨였나요? 네. 비서였어요. 젊고 예쁘고 무엇보다 임신을 했더군요.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준호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이가 필요하다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싸웠죠.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억울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도 준호 편을 들었어요. 결국 미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제가 아이를 못 낳은 게 이혼 사유가 됐거든요. 우스운 일이죠? 도연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제 탓인 줄 알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음악이 있었어요. 피아노가 저를 살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서 준호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미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 없어요. 도연이 미라 옆에 섰습니다.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만 가시죠. 준호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신지? 미라 씨 친구입니다. 친구?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 선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도 좋은 분 만나셨네요. 축하해요. 그 언니라는 호칭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서로 불편하니까 마주치지 않도록 해요. 준호가 제안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제가 피해야 하죠?
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쪽이 불편하면 그쪽이 나가세요. 미라의 단호한 말에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미라,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찾은 거예요. 미라는 도연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실버타운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준호 부부를 중심으로 한 상류층 그룹과 미라를 지지하는 일반 입주민 그룹이었습니다. 준호는 돈과 인맥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거액을 기부하고 고급 파티를 열어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정미라 씨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이혼 트라우마가 있어서. 준호는 은근히 미라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를 비롯한 친구들이 미라 편에 섰습니다. 뭐가 예민해요? 바람 피운 전 남편이 새 여자랑 나타났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미라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준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강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뭔 일이신지? 미라 씨를 그만 괴롭히세요. 괴롭힌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은근히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계시잖습니까?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작가님이 뭔데 참견이세요? 미라 씨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도연의 고백에 준호가 놀랐습니다. 사랑? 그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야말로 미라 씨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30년을 함께 살고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겠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라 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두 남자는 날카롭게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미가 미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언니, 잠깐 얘기해요. 무슨 일이에요? 사과하려고요. 미라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어요. 준호 씨가 언니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무슨? 언니가 얼마나 좋은 아내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저는 그냥 아이 낳는 도구였나 봐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여자를 증오했지만 지금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원수였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준호 부부가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전 남편을 마주칠 때마다 힘들어했지만 도연이 곁에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미라에게 제안했습니다. 미라 씨, 제 소설 좀 읽어주실래요? 작가님 소설이요? 영광이죠. 도연은 그동안 쓴 원고를 건넸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미라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빠져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노작가였고 어느 날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미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자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메말랐던 감성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나의 뮤즈였고 나의 봄이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고를 다 읽고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작가님, 이거 어떠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셔서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쓴 건데요.
그날 저녁 미라는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도연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자작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두 번째 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라가 작곡을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쓸쓸하고 외로운 멜로디였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따뜻해지고 밝아졌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라가 자신의 소설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문학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준호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미라 씨. 언제 작곡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제 소설보다 더 아름다워요. 작가님 소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도연과 미라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쓴 글을 미라가 읽고 미라가 연주한 곡을 들으며 도연이 글을 썼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뮤즈가 되었습니다. 작가님, 이 부분은 좀 더 서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쳐볼게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정원에서, 때로는 도연의 방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실버타운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두 분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 창작 활동을 같이 한다니 멋지지 않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열정적일 수 있구나. 영자가 가장 좋아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두 분 천생연분이라고. 하지만 준호는 불편해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미라가 다른 남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 늙은 작가가 뭐가 좋다고.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언니는 언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아직도 언니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 있잖아. 하지만 선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여전히 미라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어느 날 도연은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가님, 신작 소식 들었습니다. 원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만 미완성이라도 좋으니 보내주세요. 기대가 큽니다.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아직 미라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미라 씨, 출판사에서 원고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럼 보내드려야죠. 하지만 이건 우리 이야기잖아요. 미라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 사랑이 작품이 된다는 게. 정말 괜찮겠어요? 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드릴게요. 책이 나오면 북콘서트를 해요. 작가님은 낭독하고 저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거 멋진 아이디어예요. 두 사람은 더욱 열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버타운 5주년 기념행사가 다가왔습니다. 입주민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연 씨와 미라 씨가 함께 무대에 서면 어떨까요? 김하늘 매니저의 제안이었습니다. 작가님이 소설을 낭독하고 미라 씨가 피아노를 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도연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소설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편곡했습니다. 행사 당일 강당은 입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 부부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작가님과 정미라 씨의 특별 공연입니다. 무대에 오른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번째 봄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시작되고 도연이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날 나는 다시 살아났다.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듯 얼어붙은 강물이 녹듯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도연의 낮은 목소리와 미라의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 청춘만이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혼에 만난 사랑이야말로 더 간절하고 소중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미라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감동적인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나의 두 번째 봄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봄. 하지만 기적처럼 찾아온 봄.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대성공을 거둔 후 도연과 미라의 관계는 실버타운 공식 커플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의 아들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지훈은 아버지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것도 탐탁지 않아 했는데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어떤 여자랑 사귄다는 게? 여자가 아니라 정미라 씨야. 훌륭한 분이지.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혼자 살라는 거니? 그래도 너무 빠르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 이혼녀라면서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요. 지훈아. 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미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미라 씨에 대해 사과하기 전엔 다시 오지 마. 지훈은 화가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왔습니다. 아버님, 재산 관리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재산 관리?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실까봐 걱정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년 후 견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후견인을 세우겠다고? 아버님을 위한 겁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소동을 듣고 미라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정미라 씨군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손 떼세요. 지훈 씨. 얼마면 되죠?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거죠? 이 나이의 사랑? 웃기지 마세요. 도연이 지훈 앞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정말 용서 못한다. 아버지가 정신 차리셔야죠. 엄마가 저승에서 울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지훈은 결국 물러갔지만 협박을 남겼습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가님, 저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신경 쓰지 마세요. 지훈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연이 아들과 멀어지는 게 괴로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라의 딸 또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살던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아, 언제 온 거니? 어제 왔어. 엄마가 남자 만난다는 소식 듣고. 수진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이혼하고 3년 만에 또 남자예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아빠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이혼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그 남자 아내 죽은 지 2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서로 외로워서 만나는 거죠? 수진아,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또 상처받고 싶어요? 미라는 딸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 엄마 나이에 무슨 행복이에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수지는 매정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작가님,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왜요? 수진 씨 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우리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도연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 씨, 우리가 누굴 위해 사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 아니면 우리를 위해? 하지만 자식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도 가족인데? 진짜 가족이라면 우리 행복을 축복해줘야 해요. 미라는 갈등했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미라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기운 없어 보여요. 자식들이 반대해서. 에이, 자식들이 뭘 알아요? 부모 마음을. 영자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에 눈치 보면서 살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내 친구 하나는 자식 눈치 보다가 결국 혼자 쓸쓸하게 죽었어요. 죽기 전에 후회했대요. 좀 더 당당하게 살 걸 하고. 영자의 말이 미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왔습니다. 미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출판사에서 정식 계약 제안이 왔어요. 두 번째 봄을 책으로 내자고. 미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북콘서트도 하자고 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영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대박. 언니랑 작가님이 스타가 되는 거네. 세 사람이 기뻐하는데 준호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축하해요. 좋은 일이네요. 의외로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라가 답했습니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라,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진심이야.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미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나요? 응. 이제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부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 정말 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미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도연은 지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라 씨를 만난 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는다. 언젠가 너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미라도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려고 해. 너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출판 계약이 성사된 후 도연과 미라는 본격적으로 북콘서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실버타운 강당에서 먼저 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정식 공연이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미라가 악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의상도 맞추고 조명도 신경 써야 하고. 도연이 웃었습니다. 미라 씨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 보네요. 저도 제가 이런 줄 몰랐어요. 작가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도연은 낭독 연습을, 미라는 피아노 연주를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공연 일주일 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무슨 일이니? 지훈의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너무 과했어요. 도연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아내가 설득했어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지훈이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일기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지훈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떠난다면 여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이가, 네. 엄마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부자는 오랜만에 포옹했습니다. 정미라 씨께도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지훈은 미라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미라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수진아,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응원할게. 미라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강당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도연의 팬들까지. 오늘 정말 긴장돼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중 준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공연 성공하길 바라요. 준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미라가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미도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선미 씨도요. 네 사람이 어색하지만 평화롭게 서 있는 모습을 영자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야.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도연과 미라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면서 동시에 논픽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미라 씨의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공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글도 쓸 수 없었고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글을 쓰게 됐고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미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후 음악은 그저 도피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만나고 음악이 다시 살아났어요. 창작의 기쁨을 되찾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의 낭독과 미라의 피아노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아니, 운명이었을까? 그녀의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다가간 순간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됐다. 관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나이 든 관객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도연이 원고를 내려놓고 즉흥적으로 말했습니다. 미라 씨. 미라가 놀라그를 봤습니다. 이건 대본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라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피아노로 대답했습니다. 즉흥 연주였습니다. 사랑의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연과 미라는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관객들의 요청에 두 사람은 다시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저희가 함께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봄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미라가 연주를 시작하고 도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책 꼭 사서 읽을게요. 지훈과 수진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졌어요.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네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도현과 준호가 악수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이제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과 미라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꿈 같았어요. 저도요. 공개 고백까지 하게 될 줄은.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시원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우리 인생도 아직 빛날 날이 많겠죠? 물론이죠. 이제 시작인걸요. 북 콘서트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도현과 미라는 전국을 다니며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도현 작가님과 정미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한 독자가 사인회에서 말했습니다. 황혼 재혼을 결심했답니다. 두 분이 롤모델이에요. 도현과 미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날 입주민들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타 커플을 위한 축하 파티야. 영자가 앞장서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영자씨, 이런 건 또 언제 준비했어요? 비밀이에요. 강당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앤드미라 커플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고 샴페인도 있었습니다. 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파티가 한창일 때 김하늘 매니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창작 클래스를 개설하기로 했어요. 도연 작가님이 글쓰기를, 미라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뭔가 배울 수 있겠네.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입주민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창작의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우리 세대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속 멜로디를 표현하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첫 수업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준호도 참석했습니다. 저도 자서전을 쓰고 싶어서요. 선미는 음악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피아노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수업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도현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도록 지도했고 미라는 그들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도록 도왔습니다. 박 어르신, 전쟁 때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게 바로 역사예요. 김 여사님, 자녀 키우던 이야기도 훌륭한 소재예요. 창작 클래스는 실버타운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음악을 만들며 제2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도현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의 생일을 맞아 프로포즈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자씨, 도와주세요. 어머, 프로포즈라니. 로맨틱해. 영자는 신이 나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을 꽃으로 장식하고 특별한 피아노를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그랜드 피아노를 정원 중앙에 설치했습니다. 미라의 생일 당일 도현은 미라를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왜 이렇게 꾸며놨어요? 미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미라 씨. 정원에는 입주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든 채 둥글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라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정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미라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미라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도연이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 할게요. 미라가 대답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미라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자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축하해요. 드디어 진짜 부부가 되는 거네요. 준호도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미라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후 실버타운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에스코트했고 수진이 어머니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주례는 병호가 맡았습니다. 이 두 분은 인생의 겨울에 만나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연과 미라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함께 써나가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음악이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 인생의 협주곡을 함께 연주하고 싶어요. 미라가 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하자 축포가 터졌습니다. 꽃잎이 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피로연에서 도연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실버타운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아 엔솔로지를 만들 거예요. 제목은 우리들의 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작가가 되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책이에요. 미라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음악으로도 만들 거예요. 우리만의 뮤지컬을 만드는 거죠. 입주민들이 열광했습니다. 멋져요. 우리도 예술가가 되는 거네. 1년 후 우리들의 봄이 출간됐습니다. 실버타운 입주민 30명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준호의 사업 이야기도, 영자의 사랑 이야기도, 병호의 우정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린 날 작은 뮤지컬도 공연됐습니다. 도연이 연출을, 미라가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출연진은 모두 실버타운 입주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해내다니. 죽기 전에 무대에 서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주목했고 다른 실버타운에서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도연은 말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미라도 덧붙였습니다. 음악에는 정년이 없어요. 가슴이 뛰는 한 멜로디는 계속됩니다. 어느 봄날 도연과 미라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쓴 새 원고를 들고. 이번 작품 제목은 뭐로 할까요? 봄을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좋아요. 우리 이야기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봄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미라와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썼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매일이 봄날 같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새롭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 우리는 봄을 쓰는 사람들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이다.
미라도 자신의 악보에 적었습니다. 도연과 함께한 후 매일 새로운 멜로디가 들린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음악이 된다. 이것이 사랑의 힘인가 보다.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마음이 열려있는 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조금만 더 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 창문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봄을 쓰는 동지들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연습하는 소리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연주였습니다. 들어요? 희망의 소리예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의 소리네요. 도연이 답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하얀 머리카락도 함께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청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쓰는 인생의 새로운 장. 그것이 진정한 봄이었습니다.